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끝났네요. 이제 모두가 정리되고 다시 부동산으로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하는 그런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계양이죠. 참 이슈도 많았고 또 많은 분들의 쏠림 현상이 있는 곳이 바로 계양인데요. 그만큼 계양은요,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개발을 너무 안 했던 것도 사실인 건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계양의 위치는요, 여기는 정말 좋습니다. 계양이 인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강서구랑 붙어 있습니다. 계양은 강서구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랑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서울과 인접해 있어요. 그럼 계양이 집값이 비싸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미래는 제가 볼 땐 성남 판교보다도 위치가 더 좋다. 저는 이렇게도 보는데요. 미래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직주 근접이 된다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미래는 밝습니다.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주변 상권 발달, 인프라 확대, 그리고 직접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통이죠. 교통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자, 여기는 지하철 2호선, 홍대선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GTX, D선, 2노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 특히 또 9호선까지 연장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양 신도시의 교통 하나는 인천에서도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곳이 될 거는 같습니다. 정말 이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는 곳이 바로 계양인데요. 맞습니다. 계양은 그만큼 위치가 좋죠. 계양이 나쁘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위치에 좋은 거 비해서 주변이 낙후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인데요. 한 10년 지나 보십시오. 계양구가 부촌으로, 인천에서 최고 비싼 지역으로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효성동 101-21번지 1원이고요. 지하 2층, 지상 25층에서 26층입니다. 총 30개 동이니까 단지 규모가 대단하죠. 이 계양 롯데파크시티가 아마 미래에는 계양동의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커요. 전용 59부터 108제곱미터, 중소형과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까지 같이 들어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작전역에서 가깝죠. 가장 지하철이 가까운 건 작전역인데요. GTX D노선, GTX 2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 거로 보이고요. 자, 지금보다 미래가 좋아진다는 건 무슨 말을 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거를 같이 경험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면 그만한 투자는 없습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그 역할을 해낼 것 같은데요. 3053세대 대단지죠. 자, 여기 이제 청약 넣어보실 분이 지금 전화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분간 2년, 3년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기는 조금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5년에서 7년을 본다면 계양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판교요? 판교보다 비쌀 겁니다. 제가 볼 땐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계양입니다. 단지와 인접한 효성서초, 효성초등학교 도보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경 1km 이내에 북인천중,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대, 효성도서관, 계양청소년 문화에 가깝고요. 교통 환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GTX 2노선, D노선, 그리고 서울 2호선 연장 예정, 그 다음에 9호선까지 연결된다고 하니 이만큼 좋은 건 없겠죠. 명품 주거 브랜드 롯데캐슬. 롯데캐슬 정도의 그 브랜드라면요, 어디 가서 빠지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물론 현대건설, 레미안 최고로 많이 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정도의 브랜드라면 저는 높게 봅니다. 피트니스, 실내 골프장, GX룸, 필라테스까지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더욱 좋고요. 다이닝 카페, 비즈니스를 위한 미팅룸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일보다 미래, 내일 모레가 더욱더 기대되는 아파트, 바로 여기죠. 결국은 교통망이에요. 테크노밸리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교통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교통망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지하철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이 안 들어오면 도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계양이요, 위치는 좋습니다. 땅값 비싼 지역입니다. 계양이요, 테크노밸리이기 때문에 여기랑 지금 부천 대장지구 아시죠? 상기 신도시 이제 분양한다는데 거기랑 그다음 마곡 신도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 세 개가 벨트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서부권에서 가장 큰 벨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이 생기고요.
계양 신도시 대장지구 마곡 신도시를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 외곽에 검단 신도시나 김포 신도시에 살아가지고 출퇴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계양 신도시는 이제는 업무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교통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100% 실패입니다.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단지 옆에 대규모 안하지공원, 천마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38%가 조경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공원산 우수 조경 면적을 다 갖고 있다. 산업지 인근에는요, 홈플러스 작전시장, 계산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고요. 청라지구 근접으로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청라를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라가 좋냐, 계양이 좋냐, 저한테 질문도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로는 계양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계양이 위치적으로 더욱더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업무지구를 더 드릴 수 있는 곳이긴 해요. 근데 물론 청라도 그만큼 같이 발전하니까 어디가 좋다 이런 말은 좀 어렵지만 계양 신도시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저는 여기 판교까지도 아니면 수원 강교 신도시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CGV가 가까워 쇼핑 문화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청 119 안전센터, 대형 병원 등 의료 인프라도 갖추는 곳이죠. 자, 청약 넣어보신 분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3년 후에 이거 입주할 때쯤에 프리미엄 많이 붙을 것인가. 그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지하철이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출발했으면요, 많이 붙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지하철 공사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많이 안 붙을 겁니다. 결국은 미래 가치는 결국 지하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관련되고 지하철이 들어와야 테크노밸리도 같이 수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망이 첫 번째다. 계양 신도시의 가장 큰 숙제는 교통입니다. 효성초등학교, 효성중학교, 효성고등학교, 서초, 영현초등학교, 중학교, 붕인천 여중까지 다양한 학교가 주변에 있습니다. 경인대로 도서관, 구청 인근에 밀집한 학원가까지 있으니까요. 더욱더 좋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2호선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GTX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대선은 빠지잖아, 이게. 그럼 홍대까지 5정거장인가 제가 6정거장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대 마포까지 6정거장, 5정거장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거기서만 오는 게 아니죠. 홍대에서 계양으로 출퇴근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5정거장, 6정거장이면 20분 정도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계양도 변방이 아니라 인천에서 최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계양 신도시를 굉장히 높게 보는 편입니다. 일일이 전화 주시고, 근데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일단 프리미엄 얼마냐, 얼마 붙을 거냐,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는 100% 말씀을 좀 어렵는데, 이게 왜냐면 분양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분양가 높지 않을 거예요.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양 제일 위너스카이나 제일 풍경지 아시죠? 그 다음 작전역 두산 이브더 제니스도 저희가 분양을 했었는데, 작전역 두산 이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선착순까지 갔긴 했습니다만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났고요. 계양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좀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여기도 조금 시간이 한 2, 3주 정도 저는 걸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아마 요번에 분위기를 좀 탄다면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년만 지켜보십시오. 좋은 지역이 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 되냐 중요하죠. 누가 되고 또 여기를 얼마나 개발할 그 위에 사람들이 이유가 있냐. 여기를 내가 낙후시키겠다 그러면 끝도 없는 거고, 여기를 개발시키겠다 그러면 계양만큼 지금 저렴한 땅이 없습니다. 계양하고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 이렇게 저렴한 땅이 있나요? 그만큼 계양 지구는요, 위치로서는 넘버원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봅니다. 그건 아까 말씀대로 강남 땅이 비싸다,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라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좀 좋다는 거예요. 계양 신도시의 위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저렴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요. 분양가를 말씀드린 84제곱부터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양 제일 위너스카이, 그 다음에 작전역 두산 이브더 제니스 저희가 분양도 해봤지만 이번에 분양하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더욱더 관심을 끌고요. 자, 궁금하신 거 있거나 문의 전화 있으면 저희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